오늘 소개할 술은 귀주성 섭주입니다. 섭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학섭, 섭작, 섭관 할 때 그 섭자입니다. 익힐, 섭작. 요 술병입니다. 섭주, 현재 중국 간체에서는 섭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섭주란 이름은 지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제가 마오타이나 낭주 등을 소개할 때 자주 언급했던 강 하나가 있습니다. 귀주성과 사천성의 경계를 이루는 강, 즉 적수하입니다. 붉을 적자에 물수자를 씁니다. 처수의 하라고 합니다. 여기 황토도 많고 또 철분이 많기 때문에 물 색깔이 붉은색을 띈다 해가지고 적수하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강이 마오타이, 술회사가 있는 마오타이 지인 상류에서 시작돼 가지고 북쪽으로 흘러 사천성 루저우에 이르러 가지고 양자강하고 합류합니다. 흔히 이 강을 가리켜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주하라고 호칭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좋은 술을 만들어내는 강이다. 즉, 이 적수하 연안에 중국의 소문난 술회사들이 여러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 적수하의 중류쯤에 작은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섭수, 시수이라고 합니다. 인구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상간도시예요. 이 섭수시에 이 술공장이 있기 때문에 섭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섭주회사 술공장이 있는 그 강가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좁은 협곡에 흐르는 강이 바로 적수하인데 그 지점을 열이 심한 곳이다 해서 이랑탄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랑탄.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랑탄 오른편에 바로 강가에 섭주 술 거대한 술회사가 있고 그 이랑탄 왼편에 그게 바로 사천성이 되는데 강 넘으니까 거기에 사천성의 국가명주 낭주의 술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주와 낭주가 이 적수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셈입니다. 마오쩌둥의 공산군과 장개석의 국민군이 내전을 벌이던 시절 마오쩌둥이 홍군을 이끌고 장정을 떠납니다. 그때 이 지점에 이르러 가지고 이 이랑탄에서 홍군이 4번이나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를 벌였다고 해서 이 지점을 사도적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번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겠죠. 이 지역은 고대의 전설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섭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섭국, 대대왕들의 성시도 섭시였어요.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에서 도시 이름 섭수가 나왔고 그 도시 이름 섭수에서 섭주라는 술 이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미주하 중에서도 특히 소문난 명주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첸베이 고원의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사방에 둘러서 있고 분지가 형성됩니다. 협곡에 흐르는 그 물이 수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술을 빚기에 아주 적절하고 또한 기후 조건 자체가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크게 춥지 않아 가지고 술의 양주에 꼭 필요한 미생물의 생장 번식에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럽니다. 한편 그 분지에서 생산되는 찰수수, 전분과 영양소가 풍부한 수수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예전부터 명주산지로 소문이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높은 봉우리의 산들에는 숱한 자연의 석회 동굴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낭주를 할 적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굴 2개를 말씀드렸죠. 낭주 회사의 술 저장고, 숙성 저장고로 쓰이는 즉 첨보동
지보동이라는 자연 동굴, 그것이 바로 이 강가 높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섭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자연 동굴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구선동이라고 부릅니다. 거북이 신선 동굴 이런 이름으로 숱한 동굴들이 이산저산에 뚫려 있기 때문에 많은 양조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그 동굴들을 자연 숙성고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구선동에는 이름 없는 그리고 영시한 술회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또 개성적인 그리고 특정 소비자에게들만 술을 공급하는 그런 술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 조건, 기후 환경 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강가에서 명주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강 이름을 미주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섭주가 있는 이랑타는 그 상류에 마오타이, 모태주가 있는 술회사에서부터 직선거리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백리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이곳 이랑탄에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름 그대로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큰 술공장이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택시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 3륜 택시, 오토바이를 좀 개조한 듯한 그 탈탈탈탈거리는 그 3륜 택시를 타고 이 이랑탄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섭수 술회사랑 낭주 술회사를 바라보았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과연 술공장들이 이렇게 규모가 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특히 낭주 술회사는 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섭주 술회사는 산 기슭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심리주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리 길이로 술의 성곽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그 온 사방에서 풍겨져 오는 술 냄새를 맡으면서 두 개의 유명한 술 회사들을 바라보는 술꾼의 심정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귀주성은 사천성 바로 옆에 있으면서 또한 술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30개 가까운 성과 자치구 특별시들 가운데서 가장 술 생산량이 많은 성이 1위가 사천성이고 요 귀주성은 5번째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귀주성에서 술회사들 랭킹을 살펴보면은 단연코 1등은 모태주고 섭주가 항상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회사입니다. 이 섭주 회사도 1952년 즉 공산정부 수립 후 귀주성 지방정부가 이 지역에 있는 개인 양조장들을 통폐합해가지고 국영 술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섭주 주업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섭주가 생산될 적에 얘네들의 술은 향형이 다들 장향형이었습니다. 이 적수와 연안에 있는 대표적인 술회사 즉 모태주, 낭주가 다 장향형 술이죠. 따라서 섭주도 그 영향권에서 똑같은 장향을 생산했습니다. 장향, 청향, 농향 이렇게 말할 적에 시장의 규모는 농향처럼 크지 않습니다만 이 장향은 그 뼈대로 보나 전통으로 보나 백주의 향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외국에서 이 장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모태주, 마오타이주에 대해서 크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향형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주에서 지린내 같은 것이 풍긴다 하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마오타이 술을 마실 적에 이게 왜 그렇게 좋은 술인가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죠. 심지어 그 장향할 때 장자가 간장장자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술에서 간장 냄새 같은 것이 풍긴다고 여겼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것은 천국이라고 해서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현지의 진짜 백주 마니아들은 최고로 꼽는 술이 바로 장향용입니다. 그래서 모태주가 오늘날과 같은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장향의 특징이 첫째,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풍만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맛과 향이 우아하고 깊다라는 점. 마지막에 여운의 향이 대단히 길게 뻗친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오타이 술 같은 것을 손에 묻혔을 적에 만약에 손을 씻지 않는다면 3일씩이나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듯 적수와 연안이 장향의 명산지인데 섭주가 그 부류 속에 굳건한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섭주는 장향만 생산하지 않고 농향술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섭주 회사는 이제 독립술회사가 아니고 마오타이 그룹 산하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1998년 마오타이 회사가 이 섭주를 인수하고 그리고 마오타이가 가지지 못하는 농향형 백주를 섭주 회사를 통해서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도 전국적 규모를 갖고 있던 이 섭주 회사가 마오타이의 기치 속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마오타이가 장향형이고 섭주도 장향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두 회사가 같은 깃발 아래에 있으면서 개성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사실 같은 가격대의 술들, 예컨대 모태주, 낭주, 섭주 세 개를 상표를 가린 뒤에 그 술을 맛보고 이 술이 어느 회사 술이냐 알아맞혀보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마니아들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섭주가 오히려 더 마오타이 술보다 무겁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오타이 술이 향이 깊고 은은하면서도 단아 그리고 기품 있는 어떤 풍미를 전해옵니다. 그것은 가벼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섭주는 훨씬 더 둔중하고 그리고 입에 넣으면 뭔가가 입속에 가득 차는 듯한 그런 풍만감이 마오타이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운의 향에 있어서는 마오타이 술이 훨씬 깁니다. 섭주는 마오타이 술만큼 길게 뻗치질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가장 큰 것은 섭주에서는 농향향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섭주는 회사 시작 때부터 우리 술은 충분히 묵힌 것을 시장에 넣어놓지 갓비전 술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오래 묵힌 술을 음주자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오타이도 그렇습니다만은 섭주 또한 발효기간도 길고 그리고 숙성 저장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묵힌 술들이 시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섭주의 가격은 마오타이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싼 술도 아니고요. 중고가 선을 지킵니다. 예컨대 53도 섭주 은질, 그것이 중국 현지에서 200위안, 우리 돈 한 4만원 선이 되고요. 섭주 금질이 300위안 선, 즉 우리 돈 6만원 선이 됩니다. 가장 고급 고가의 술로 알려진 섭수교장 1988 같은 경우가 현지에서 500위안 정도, 우리 돈 10만원 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요 100ml짜리 작은 병 섭주, 요것이
6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교를 맺기 전후 제가 초창기 중국 여행을 할 때입니다. 볼 거는 참 많은데 고생스러웠던 것은 제 까다로운 입에 중국 음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향신료 있죠. 모든 중국 음식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향, 그 향 차이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향,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깻잎, 호수 이런 거겠죠. 재밌는 것은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 4년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나라 깻잎을 못 먹고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깻잎 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그 향 때문에 무진고생을 했는데 그 후 자주 중국을 내왕하면서 그 냄새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식당에 가면은 그 향 차이를 좀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향술들이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특한 향 때문에 거부감을 주기 쉬운데 이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와, 이게 진짜 백주 맛이구나. 이게 진짜 백주의 향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뒤늦게 이 장향영술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섭주는 중국 어느 지역에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여 또 이 섭주를 마실 기회가 있으시거든 그 미주화, 적수화의 풍광과 함께 마오타이의 깃발 아래 들어간 이 섭주의 독자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서 같은 가격대의 장향들, 즉 모태주, 낭주, 그리고 섭주의 그 차이점들, 그걸 분별해 볼 수 있는 능력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